안녕하세요. 반복된 역사입니다. 오늘은 무역과 경제 보복이 시장이 역풍으로 돌아온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중국은 일본의 히토리 수출을 금지했죠. 중국의 사주를 받은 위정 어민이 일본이 실질적으로 점유한 센카쿠 제도를 중국의 다오이다오라 주장하며 무단으로 하선한 것이죠. 이 일로 중국인 선장은 일본 측에 구금되고 이를 빌미로 중국은 일본 산업의 핵심 재료인 히토리 수출을 금지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으로 하이브리드 차의 핵심 재료이며 각종 전자산업의 원자재가 갑자기 끊기자 일본은 당황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인 선장을 풀어주며 일단락되죠. 중국 측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자원을 무기화한 중국이 기선을 제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상은 일본과 세계에 중국이란 믿고 무역을 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강하게 각인시켜 세계는 히토류 광산을 재개발하고 대비하는 계기를 만들죠. 이 중 일본의 태도는 교훈점을 우리에게 주죠. 일본의 대응을 돌아보면 중국의 단기 보복은 감내해야 한다며 의연하게 대응한 점이 돋보이죠. 먼저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 의존도 낮추기에 나서며 중국 이외의 나라로 수입망을 다변화하고 호주, 인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에서 히토류 개발권을 따냈으며 히토류 대체 물질 또한 상당 부분 개발해내죠. 그 결과 일본은 중국 의존도 90%에서 2년 뒤 49%로 낮추게 되죠. 중국은 전 세계의 중국 의존도가 낮아져 독점력이 많이 낮아지는 결과를 스스로 불러오죠. 2006년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에 의존하고 있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을 경험했죠. 갑작스런 4배의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협상을 결렬시키자 러시아가 보복을 한 것이죠. 우크라이나를 통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공급받던 유럽 전역도 한겨울에 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난리가 난 상황에 러시아는 생각했죠. 가스를 끊으면 겨울을 버티지 못한 우크라이나는 항복하고 유럽 국가들마저 가스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죠. 가격은 명분이었을 뿐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행보와 유럽에도 우크라이나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경고를 동시에 준 것이죠. 이 생각은 아주 적은 부분만 맞았죠. 우크라이나는 항복할 생각이 없었고 유럽 또한 에너지 안보의 위협을 받자 비싸지만 안전한 배를 통한 가스 공급을 늘리기 시작하죠. 이런 상황은 2010년 미국의 셰일가스가 개발되고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국제정세와 맞물리며 러시아는 시장을 상당 부분 잃고 수세적 위치에 몰려 자신의 행동이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중이죠. 중국이 사드 보복 때 한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강도와 같은 중국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보복을 당했죠. 호주는 우한폐렴의 발원지를 검사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가 호주 농산물과 석탄 수입을 제재당했죠. 또 지금은 미국에게 보복하기 위해 중국에 투자한 테슬라 때리기를 준공은 하고 있죠. 자신의 국가에 첨단 제조업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탄압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중국이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제살 깎아 먹기이며 중국은 투자하기 위험한 곳이란 명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며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죠. 중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대기업은 지분의 49%를 투자하고 중국 공산당이 51%를 투자하는 합작 법인의 형태를 취하는 중국. 중국인을 고용하고 중국에 세금을 내는 기업을 탄압한다면 중국인의 해고와 51%에 해당하는 중국 정부의 손실 등 더 많은 손해가 중국에 발생하죠. 애덤 스미스의 9%내 이익이 있는 곳에 사람과 돈이 몰린다는 말은 손해가 나는 곳에는 투자금이 떠난다는 말과 같죠. 시장의 논리를 정치의 논리로 보복하는 국가들은 시장의 역습을 피할 길이 없죠. 가격을 올리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고 공급을 제한하면 다른 공급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고 기술을 빼앗고 자산을 빼앗는다면 고급 기술 기업은 탈출하고 자산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저들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자신의 관점에서 남의 생각을 단정하는 것이며 내가 힘이 세니 상대는 참을 것이라는 논리도 여러 무리가 단합해 대항할 명분만 만들어주는 논리인 것이죠. 경제가 정치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듯이 그걸 넘으면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이 되는 것이죠. 이를 명심해 경제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곳에 투자를 멈추고 국제 세력과 공조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지키는 정책과 기업의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된 역사입니다. 알람 설정,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